네, 안녕하세요. 저는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두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저희는 교육을 하는 회사이고요. 저희가 10년 동안 프로그래밍 교육, 인공지능이고, 딥러닝이고 교육을 되게 많이 했다가 작년에 이제 블록체인 교육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블록체인 교육을 받는 수강생의 그 눈빛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공지능 수업하는 학생들의 눈빛과는 굉장히 달라가지고 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수율이 한 7, 80% 정도 나오는데 블록체인 수업은 이수율이 거의 99%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100%였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이탈이 없이 끝까지 완주하면서 이렇게 집중력 있게 수업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학생들 인터뷰를 해본 결과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학생들의 집중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팀을 별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교육 사업이 아닌 블록체인 팀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작년 12월 12일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적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앞선 발표에서 한국에 NFT 투자를 할 팀이 약간 분명치 않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글로벌 거래소 오픈시에서 1등, 압도적으로 1등을 찍었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국 프로젝트, 제 NFT 프로젝트는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은 이제 출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지금 3일 전인가 1등을 한번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리고 심지어 이더리움 기반도 아니라 클레이튼 기반으로 찍었다는 것은 되게 찾아보기 힘든 레코드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어쩌면 저희가 후발주자 내지는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격차가 벌려진 상태라고 생각했던 것을 저희가 좀 잡아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하루를 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다시 따라잡히긴 했는데 어쨌든 기록적으로 저희가 한번 했다는 것은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번 슬라이드 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2018년도 1월의 기사인데 업비트가 전 세계 글로벌 거래량 1등을 찍었고 빗썸이 3위를 찍었던 기사이고 저희가 3년 전만 해도 너무도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업비트가 따라올 수 없게 미국 거래소, 중국 거래소, 영국 거래소 다 필요 없고 그냥 한국이 1등을 찍었다. 이게 너무도 당연한 세상이었고 한국이 모든 블록체인의 그 리드를 가면서 한국에 누가 얘기했던 거, 한국의 어떤 회사의 대표가 얘기했던 거,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바로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엄청난 시대를 저희는 2018년도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도 아쉽게 한국의 그 누가 얘기를 하든 글로벌로 영향력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저희가 찍었는데 전 세계 거래량의 3분의 1이 한국에서 일어났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등이 23%와 3등이 13%가 이제 업비트와 빗썸이고요. 그리고 코인원, 코빗이 그 다음에 계속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가 중간중간에 중국 거래소 이런 게 좀 있었고 미국 거래소는 사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리드하던 시장이 이제 블록체인 시장이었는데 그것이 다 따라 잡혔죠. 그래서 지금 어저께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 너무도 아쉽게 한국 거래소는 찾을 수가 없었고 한국 거래량은 이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쳐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도 아쉽게 2018년도 즉 3년 전에는 아예 표시조차 나지 않았던 미국 거래소가 2등, 3등, 4등을 다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가 잘 달리고 있었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 각종 규제와 각종 탄압으로 이제 완전 씨가 말랐고 그리고 그 틈을 너무도 아쉽게 이제 기존 강대국들이 다 꿰차고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참 뒤에 17등과 그리고 20등 정도에서 이제 빗썸과 업비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무도 다행히 우리가 그림을 되게 잘 짰었고 사람들이 이게 네이션와이드로 그러니까 즉 범국가적으로 바람을 불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범국가적인 바람을 이제 업비트와 빗썸 등등의 이제 거래소가 다 불어냈는데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푸시를 하면서 요 시장 자체가 약간 농약을 그냥 세게 쳐버린 그라무슨 뿌리는 것처럼 세게 쳐버린 현상이 돼버렸고 이제 그 틈을 전부 다 다른 나라들이 다 치고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전 세계 거래량의 3분의 1이 한국이었는데 현재는 1등 거래소의 거래량이 6% 그리고 글로벌 거래량의 3% 언더만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리드했던 모든 시장을 뺏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되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놓친 시장이고 잘했던 시장들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다 날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33%가 아니라 밑에 3%인데 전 세계 1등이었던 게 17등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글로벌 33%가 3%로 떨어진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규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유저는 훨씬 더 늘어났고요. 지금 DAU가 막 300만 명, 400만 명이 넘치고 있는데 그것을 무슨 룰이다, 뭐가 잘못됐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아예 광고 대상도 안 되잖아요. 광고하려면은 수많은 이제 우회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시장을 다 퇴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맨날 규제한다고 난리잖아요. 규제한다고 하면 이제 같이 가격이 요동치고 하는데, 미국은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성장도 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미국의 거래소가 보이지 않는데 2021년도에는 2, 3, 4등이 전부 미국 거래소로 꽤 찼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동시에 하면서 이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 자체를 어떻게 일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코인베이스를 상장을 시키고 이 판을 계속 키우는 것이 동시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로 앞으로 튀어나가는 건데, 만약 규제만 거기도 미국도 했다면은 2, 3, 4등이 안 나왔겠죠. 정상적으로 코인베이스가 상장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FTX나 크라켄이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2018년도에 보이지 않았던 다 후업이 막 이런 중국 거래소, 홍콩 거래소, 싱가포르 거래소, 그리고 업비트, 빗썸이었던 게 지금은 많이 판이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코인판은 놓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예 그냥 중국이 아니라 싱가포르가 이제 미국에게 다 뺏겼으니까 코인 쪽은 놓친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다음에 뭐가 있을까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고, 다음에 사실 답은 NFT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NFT가 저는 다음 키워드를 먹을 수 있는 좋은 찬스고, 사실 이조차도 우리가 날려먹인다면 사실 그냥 이거 손 놔야죠. 앞으로 미래 혁신에 대한 것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사실 30년 전만 해도 저는 이제 10살 때 기억이, 한국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저는 10살 때 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살았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는데 30년 동안 엄청나게 대한민국이 발전했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이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지금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때 삼성이 나왔고 그때 반도체가 나왔고 핸드폰을 잡았고 IT 소프트웨어를 다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커나가는데, 이것을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넣어갈 수 있는 캡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그 다음 시장에 어떤 게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는 순간 30년 뒤에는 저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 판단을 했던 정치인들과 경제 사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는 PFP랑 P2E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 PFP와 P2E 모두 놀랍게 동남아시아가 다 지고 흔들고 있어요. 이게 좀 충격적이지만 1등인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자체가 동남아시아에서 만든 팀이고 베트남에서 만든 팀이고, 거기에 말도 못하게 캐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사실 몇 억을 거기에 넣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제가 한국에서 벌었던 그동안 수많은 돈들을 베트남에 송금을 한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는 아마 10년 뒤에 증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P2E랑 PFP 게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픈시 거래가 사실 지금 웬만한 코인 거래량을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35억 달러를 한 달에 돌파를 했는데, 이런 시장 자체가 저는 만약에 업비트랑 빗썸이 규제를 안 받았다라면은 오픈시 NFT 거래소 한국에서 무조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나갔던 선배님들이 이렇게 때려맞고 맨날 막 구속당하고, 그들이 뭔가 잘못한 게 그렇게 제 눈에 안 보이는데 끌려다니면서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만 해도 NFT 거래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저희 송치영 선배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은 하지 말자, 괜히 찍히지 말자 라고 하다가, 사실 저희 멋쟁이 사처럼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 한국 법인인데 이번에 미국 법인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 자회사인 싱가포르 법인에서 지금 토큰 거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희가 10년 동안 한국에서 교육 사업 해가지고 번 모든 돈을 미국으로 옮긴 상태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같이 생각이 좀 막간 빠른 사람들은 아마 다 같이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NFT 거래소를 미국 또는 싱가포르에서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한국에서 만들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 건데 이렇게 진행하는 판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황당한 게 높으신 분들의 눈에는 요 둘을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사실 완전히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다르면서 그냥 다른 게임인데 저희가 봤을 때 이걸 연결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데 이것을 연결하는 게 같다고? 이게 어떻게 같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PFP를 만들고 P2E를 만든다고 하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너네 바다 이야기 한다. 바다 이야기라는 것도 사실 20년 전 개념이라서 잊고 있었는데 너네 바다 이야기 한다? 전 바다 이야기 만들 생각이 1도 없고 저는 10년 동안 되게 떳떳하게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내지는 아직은 이제 신혼이라서 모르겠지만 제 아들, 딸이 나오면은 전혀 부끄럽지 않은 비즈니스를 할 생각인데 우리 아빠가 바다 이야기 만들었어? 이런 얘기를 전 들을 생각이 1도 없거든요. 근데 계속 사회에서는 너 바다 이야기 만들고 있어라고 엄청나게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한국에서 있을 이유가 없지. 그럼 미국 가자 라고 해서 저희 미국으로 플립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래요. 사실 SC 인피니티 1,800억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글로벌 레벨이죠. 갈라 게임즈 막 이런 거 날아가고 있죠. 근데 밑에는 한국 상태입니다. 무한 돌파 삼국지 퇴출로 가닥을 잡혔고 그리고 위메이드 이런 거 한국에서 서비스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저랑 같을 거예요. 위메이드도 사실 한국에서 열심히 게임 사업하다가 이번에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전부 해외로 빼잖아요. 바꿔 말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사업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혜택을 그 외국에서 받을 텐데 세금을 다 걷다가 낼 텐데 이게 괜찮은 건가? 그리고 그 세금 규모가 사실 이렇게 커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근데 이걸 다 놓친다? 그럼 20년 뒤에 30년 뒤에 20년 전 30년 전에 소프트웨어 못 잡았던 나라들이 지금 엄청 후회하잖아요. 우리나라 왜 삼성전자 안 나왔냐? 우리나라 왜 네이버 안 나왔냐? 사실 일본이 좀 약간 그렇거든요. 일본은 야후라는 것을 메인 포털로 쓰고 있지 한국에서처럼 네이버 다음을 메인 포털로 쓰지 않고 즉 외국에 있는 기대하는 게 되게 크고요. 그리고 반도체 한국에서 다 밀렸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팩스로 소통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되게 충격적인데 그걸 놓친 일본이 지금 계속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고 일본에서 IT 서비스 새로 나왔을 때 우리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듯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한국에서 나왔다? 걔네 뭔데? 이미 망한 나라 아니야? 이 말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국이 지금 온도차를 많이 가져가는 게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그냥 다 얘기하는 게 집에 와서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사실 지금 게임하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모두 VPN을 쓰고 있어요. 안 쓰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VPN에 일단 매달 10,000원씩 과금을 다 합니다. 저만 해도 10,000원씩 꾸준히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VPN 쓰면 다 되니까 굳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정치해서 막는다면은 그래 나는 VPN 쓸게 라고 해서 VPN 다 쓰고 있고 그리고 한국 회사들 전부 해외지사 설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해도 싱가포르 내려갔고 위메이도 당연히 해외 나갔고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 하는 사람들 클레이 사업 같은 회사들 전부 싱가포르로 내려갔고 저희가 번 돈은 모두 싱가포르에 꽂히고 있다. 이거는 그냥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모든 돈이 다 싱가포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어쩔 수 없는 방향성이 설정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가 이미 박혀 있어요. 이거 막을 수 없거든요. 그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 열심히 막았잖아요. 아이폰 수입되는 타이밍 맞춰가지고 갤럭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폰을 못 가져왔고 그래서 그 기간이 꽤나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역으로 수입해서 가져왔는데 이러다가 한국에 아이폰 수입 영원히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P2E 게임 무조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를 되게 괴상하게 막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을 좀 볼 수 있냐면은 이게 되게 옛날 기사거든요. 15년 전 기사인데 유희왕 카드라는 게임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온갖 기사들이 유희왕 카드 문제점이라고 엄청나게 때렸던 기사예요. 그래서 코 묻은 돈을 뺏는 카드 게임이다. 그리고 문구점에 이제 공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이기는 놀이 유희왕 카드 게임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음 영상 한번 이거 틀어줄 수 있나요?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뭐예요? 유희왕 카드 게임이요. 네, 유희왕 카드인데요. 유희왕. 이게 제가 앞에 좀 편집했는데 연합뉴스에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요즘 무슨 게임이 제일 재미있어요 하면 유희왕 카드 게임이라고 그냥 모두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모두가 대답하던 시절에 한국에서는 이건 불법이고 이건 문제고 이건 퇴출돼야 된다라고 열심히 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퇴출이 됐죠.
한국에서는 이제 유양 카드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레벨에서는 여전히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 빼고 전 세계에서 300억 장이 팔려나간 게임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퇴출이 된다? 뭐 포켓몬 게임 다 그냥 카드로 하는 초등학생들 만지지 마. 너네 공부만 해가 됐죠. 그런데 트레이딩 카드는 그 당시 글로벌 메가 히트 트렌드입니다. 안 하던 초딩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요 메가 트렌드리스트 게임을 잘 키워나갔던 일본이랑 미국이 어떻게 성장했냐면은 이거 이제 한국은 규제 또 규제하고 언론에서 계속 때렸죠. 나쁜 짓, 카드 게임 나쁜 짓. 미국에서는 NBA 카드라고 있어요. NBA 카드가 이 카드 게임이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올라간 게임인데, NBA 카드 아까 제가 오픈시 거래량 얘기했잖아요. NBA 카드 하루 거래량은 550억 원입니다. 하루에. 네. 그리고 엄청나게 메가 히트된 시장이 열렸어요. 근데 이것을 한국은 안 된다 해서 요렇게 발전할 수 있는 싹이 아예 잘렸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NBA 카드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네,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위에는 한국이에요. 코 묻은 돈 뺏는 게임, 유양 카드, 사행성 놀이 변질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 어른들이 하던 얘기였고, 미국에서는 이거는 비즈니스라고 봐가지고 계속 부흥시키고, 물론 잘못된 건 잘라냈죠. 진짜 사행성이 짙고 문제가 있고 피폐해지는 건 잘라냈으나 이 산업 자체가 망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빅비즈니스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얘기가 너무 길었나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잠깐이지만 글로벌 1등을 했고요. 1등 지릴라라는 프로젝트로 오픈시에서 거래량 1등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끔 정치인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